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인사로 시작을 할 건데요. 두 개의 향기가 도착을 했거든요. 제이비가 어떤 향기를 더 좋아할까 궁금한데 그 답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먼저 레드헤어님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발음이 왜 꼬이지? 레드헤어님. 이른 아침 꽃시장 다녀오는 길입니다. 작약, 장미, 페랭이꽃, 닮은 카네이션 등 예쁜 아이들 데리고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비긴 아침 유난히 눈부십니다. 꽃가게 운영하시나요? 왜 이렇게 꽃을 많이 사셨을까? 집안 곳곳에 꽂아두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예. 어쨌든 레드헤어님은 이렇게 꽃향기를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722 하나님. 제이비, 저는 매일 출석률은 100%인데 참여율은 0%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보는데요. 새벽에 빵 만드느라고 참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항상 잘 듣고 있고요. 오늘 좋은 빵 냄새처럼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빵 향기로 가겠습니다. 아, 이건 물어보나 마나였어요. 그죠? 제이비는 먹는 거에 진심이니까. 빵 향기 좋죠. 야. 이 시간이 제가 저녁을 되게 일찍 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시간이 되면 공복 상태가 12시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엄청 배고픈 때문에. 시간이네요. 네, 그래서 빵 향기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땡기죠. 그죠? 무슨 빵을 좋아하십니까? 남이 주는 빵을 좋아합니다. 네, 엽기토끼님이 네. 제이비는 역시 꽃보다 빵이었다. 그럼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또 어제도 단팥빵 먹었습니다. 네. 어떤 분은 모 위원장님이 떠오른다고 빵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또 제이비의 취향 하나 알아가면서 제이비 네. 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럼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는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네, 어떤 언론은 뭐 반전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던데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있었던 컷오프 방식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00% 국민 여론조사였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가미된 100% 국민 여론조사였는데 이걸 전제하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나경원 후보의 탈락 배경을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자,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밀착도를 최대로 높여왔던 나경원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윤석열 후광 효과, 조직적 지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왜 아니었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조직된 윤석열 지지층이 의외로 미약했을 가능성. 다시 말해서 반탄 후보 3명을 동시에 컷오프 통과시키기에는 그 덩어리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추정입니다만. 두 번째는 나중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 답변을 했을 가능성. 윤석열 지지층에서. 이것도 배제는 할 수가 없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일단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뭐 득표율이 공개가 돼야 득표율을 가지고 뭔가 좀 분석을 해보거나 이럴 수 있는 건데,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뇌피셜에 가까운 분석이다라는 걸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일단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혹시 나중에라도 뭔가 밝혀지는 일이 있을까 봐 체크 포인트만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지금 두 갈래로 추정했던 이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통과자 4명 가운데 특히 윤석열 지지층에서 우선순위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가 가져간 득표율이 어느 정도인 거냐. 이거를 확인해 보면 조금 전에 두 갈래로 어떤 그 추정해봤던 그 원인 분석, 그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어지는 인터뷰와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더 자세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JB가 얘기했죠. 후보별 득표 성적은 알 수가 없다. 근데 각 캠프는 어떻게 볼지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내가 당연히 1등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네. 각 캠프 어떻게 보는지 잠시 후에 인터뷰에서 들어보도록 하고 촌철님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찌합니까님, 이렇게 해서 탄핵 반대 2, 찬성 2가 됐네요.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어떤 영향이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표를 잠식하는 찬탄 안에서는 찬탄 안대로, 반탄 안에서는 반탄 안대로 이렇게 이제 잠식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2차 컷오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반 아니겠습니까? 당심 50, 당심과 민심이 같이 민심 들어가죠. 50 이렇게 되어버리면 당심에서는 일종한 특히나 더 전략적 투표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징가님, 나경원 의원이 탄핵 반대에서 존재감을 너무 과시해서 컷오프 된 게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컷오프가 됐을까요? 라고 물음표 3개 보내주셨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조간의 분석을 보면 중도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뭐 지금 이런 분석을 좀 내놨어요. 어찌 본다면 그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분석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찬탄 둘, 반탄 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 국민 여론에 있어서도 찬탄 50, 반탄 50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 분석에는. 근데 그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옥황상제님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중도층 결집을 위해 윤석열과 이제 거리 두기를 할 것 같은데 과연 후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죠. 이제 또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좀 보도록 하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1심 유죄, 2심에선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은 뒤 전원합의체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직후 대법원은 이 대표 사건의 첫 합의 기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부의 의미를 두고는 법조계 등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원합의체에 붙여진 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모든 대법관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일각에선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는 점이 특이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법리 판단을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이 소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재판 소식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인데요. 재판부가 엊그제 그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12월 22일까지, 올해 12월 22일까지 공판 일정을 공지를 했습니다. 모두 28차례에 걸쳐서 공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기에 한 10차례 정도 공판을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곁들였다고 하는데, 자, 이러면 1심 판결은 아무리 빨라야 내년 3, 4월 가서나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변수로 봐야 되는 게 법관 정기 인사가 내년 2월에 있는데요. 지규현 부장판사의 경우 2023년 2월에 이번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 25부로 와서 내년 정기 인사 때가 되면 재판장 최소 사무분담 기간인 3년을 꽉꽉 채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 이동을 할 수도 있다. 다른 재판부로.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는 진행을 했는데 판결은 안 하고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지금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 뭔가 좀 복잡한데요?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데 그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데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막연한 주장은 가급적 삼가고요. 이 점만 짚어보겠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다시 말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출석할 일도 신문이 이루어질 일도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소 28번, 최대 38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그 재판 내용은 매번 언론 보도를 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이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 양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를 비교를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만 놓고 보면 데미지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더 클 수가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보다 윤석열 사법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비슷한 의견이 왔었어요. 푸른달님이 내란죄 재판 과정은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결국 내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보는 이렇게 왔었거든요. 바로 그 얘기죠. JB의 분석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202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첫 해외 순방 일정이 나토 정상회의였습니다. 이때 김건희 씨가 동행을 했는데 이때 찾던 목걸이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 기억이 납니다. 반 클리프 앤 아펠이라고 하는 고가 브랜드의 목걸이였는데 그때 5천만 원이다 이랬는데 이게 6천만 6천만 원이라고 원대죠. 6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이게 논란이 됐고 그럼 왜 그 재산 신고 안 했냐라는 또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에 용사는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자, 그 뒤에 벌어진 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통일교 2인자로 통하던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비슷한 가격대 6천만 원대의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 선물이라면서 건진법사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선물을 할 테니까 빌리지 마시라. 오호. 빌렸다라는 얘기 듣고 선물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이른바 법사폰, 건진법사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공개가 됐다고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 건진법사는 뭐라고 했느냐? 목걸이 잃어버렸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런 네. 거죠? 전달이 됐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거를 액면 그대로 순진하게 믿을까요? 그죠? 보도를 보면 해당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수사가 어떻게 될지 계속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품백은 창고에 있었고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는 잃어버렸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너무 비싸가지고 손이 벌벌벌 떨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 뭐 기도비 명목으로 1억에서 3억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가요? 제가 좀 너무 통이 작나요? 알겠습니다. 또 명태균 씨 관련 소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광삼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어제 이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2021년 초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전국 단위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전 수석에게 요청을 해서 전 수석이 언론사 간부를 연결해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광삼 수석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뒤에 전 수석과 오세훈 시장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을 했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 전광삼 수석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이거든요. 기자 시절부터 오세훈 시장과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고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에 팀원이 전략사업본부 부사장으로 활동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광삼 수석이 어디까지 역할을 한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점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 그런지 처음 듣는 얘기도 또 어제 나온 게 있습니다.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 명태균 씨의 전 운전기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검사가 물어봅니다.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파리 대사로 보내는 건 어떻겠느냐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느냐. 검사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전 운전기사가 저희가 노원구에 찾아갔었고 그때 같이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검사가 다시 확인 질문을 또 들어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파리 대사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새로 나온 얘기 같은데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게 시점상 창원 의창 공천을 받기 전 단계에서만 있었던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파리 대사로 보내는 게 어떻게 하느냐 얘기가 됐다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그게 안 돼가지고 창원 의창 공천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건데, 근데 여기에 이준석 의원이 등장한다? 그러면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돼 있었다? 깊숙이 개입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도대체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되어 있고 어디까지 관여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검찰이 어느 정도로까지 그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파리 대사 이야기까지 검찰이 확보해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했다면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축적해 놓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을 좀 포인트 삼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현 군과 경선 후보죠. 홍준표 후보의 양아들로 통하는 최모 씨 다들 아시죠? 기억하죠. 이 사람이 지난 14일에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3주 일정으로 사업 구상차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고 그러는데 사업차 출국한 것도 아니고 사업 구상차 출국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아이디어 지금 낸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5월 2일인가 3일로 귀국편을 끊어놨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나는 시점. 그렇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출국을 했을까? 우리 촌철님들이 충분히 추정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대구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어제 벌였다고 합니다. 자, 이 홍준표 후보와 측근 등 3명을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곳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줄여서 사세행이라고 부르는 이곳인데 이 사세행의 김한매 상임대표를 어제 소환해서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는 건데요. 사세행이 고발한 게 언제냐? 지난해 12월이었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와서 고발인 조사를 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그러니까 최 씨가 기자에게 남긴 말 한 말씀 전해드릴까요? 경찰에서 와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어허. 도대체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경찰이 뭐라고 이비수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네, 촌철님들이 출국 금지 시켰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을 보내주고 계신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다. 까치날다님, 지금 저희가 통일교와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의 다이아 목걸이 얘기 전해드렸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거 전해드렸잖아요. 모든 거를 듣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검찰 너무 늦다. 나라사랑님, 양파인가요? 양파가 얼마나 크길래 까도 계속 나오나요? 명품백 그때 얼마짜리였죠? 300만 원이었나요? 근데 왜 다이아 목걸이는 얼마짜리라고요? 6천만 원대. 본 적이 없어갖고 뭐 감이 안 오네요. 네. 아니, 검찰 이제라도 속도를 좀 내시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악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